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뭔데? 저희 남편이랑 전화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 솔직히 좀 그래요. 용건 있을 때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시콜콜한 소리까지 전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름 끼쳐요. 뭐? 소름이 끼친다고? 며느리도 그 말은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니, 소름이 끼친다기보다는 좀 불편하다고요. 말은 못해도 저희 남편이 매일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 난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밥은 잘 먹는지 잘 지내는지 걱정되니까 그랬던 건데.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계속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 이만 끊자.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최근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생겼어요. 자식은 결혼을 한 뒤로는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물론이고 자식의 배우자 역시 그렇게 해주길 원했고, 그렇게 해야 김 씨의 마음 역시 편해질 수 있었죠. 시댁을 불편해하는 며느리와 억지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과 김 씨가 가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만 김 씨에게 연락했고 아들과 며느리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품에서 내보낼 때가 된 것 같았죠. 며느리의 말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게 들렸지만 이제는 김 씨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 부부는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웠습니다. 외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들 그렇겠지만 아들과의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고 부모 생각을 잘하는 자식이었고 취직해서 독립을 한 이후로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퇴근하는 날인데 엄마 아빠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어요. 오늘 월급 받아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는 시간 괜찮지. 그럼 저번에 갔던 한우갈비집에서 저녁 6시에 봬요. 아들이 한우갈비집으로 김 씨의 부부를 초대했고 그날 그런 비싼 식당에서 보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다음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인사드리러 올게요. 결혼? 정말이냐? 아들은 30살 이후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김 씨 부부는 예비 며느리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어차피 저희 결혼해도 이 동네에서 살 거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예비 며느리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별로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너희들 내일 바쁘니? 내일이요? 글쎄요. 별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한번 보자는데 저녁에 넘어올래? 내일 저녁이면 일단 한번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아마 별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어. 물어보고 연락해줘.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다 되었을 때 겨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연락이 없길래 같이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일이 좀 있었어요. 알겠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아들 부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달 몇 번씩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면 살면서 이렇게까지 못 보고 살았던 적이 없었죠. 주말에 아빠 생신인데 올 수 있지? 예전 같으면 부르지 않아도 당연히 집에 올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아, 맞다. 주말에 아버지 생신이구나. 잠시만요. 아들의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한참 뒤에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아버지한테 제가 따로 전화드리고 용돈 보낼게요. 이번에만 두 분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세요. 그래, 알겠다. 평소 같으면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지 생신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지만 김 씨는 따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결혼한 후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서운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 씨도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해도 결혼을 한 이상 본인의 가정이 우선이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섭섭하다고 괜히 뭐라 말을 했다가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당신 생일에 애들은 바빠서 못 온대.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녀석은 결혼하더니 부모는 완전 뒷전이구만. 벌써 아들과 못 본 지도 석 달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김 씨만큼이나 남편 역시도 아들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발길을 뚝 끊어버린 아들 때문에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김 씨도 남편에게 말로 하진 않았지만 아들 장가 보낸 뒤로 항상 마음이 불편했었고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된 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때였어요. 그래도 명절까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추석날 아침에 갈게요. 전날 오는 게 아니라 당일 아침에 온다고? 어차피 저희 집 차례도 안 지내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밥만 먹고 올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명절 아침에 찾아와 밥을 먹고 커피만 마시고 일어났어요. 처가에 간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지만 김 씨 집에서 보낸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본 것이지만 긴 시간을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원래는 과일도 같이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도 하고 싶었지만 계속 벽에 걸린 시계로 시간을 체크하는 아들을 보니 그냥 빨리 가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시댁에 와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며느리도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어휴, 이제 다음 설날에나 또 보겠네. 남편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김 씨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달 후 다음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김 씨는 당황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엄마, 이번 설에는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와이프는 처가에 가고 저희 각자 따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 씨의 마음을 눈치챈 아들이 서둘러 변명했어요. 그게 요즘은 원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김 씨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평소에도 안 보고 사는데 명절까지 못 보면 며느리와는 남처럼 지내야 한다는 소리였죠. 그래, 알겠다. 그럼 언제 오려고? 이번에는 명절 전날에 가서 하루 자고 올 거예요. 왜? 기왕 온 거 하루 더 쉬었다 가지. 낮엔 처가에도 한번 들러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와이프는 계속 명절 내내 처가에 있을 거예요. 아들이 김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명백했어요. 똑같이 각자 집을 챙기기로 했다면 아들만 처가에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선영이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안 온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저번 추석 때 불편한 게 많았었나 봐요. 불편한 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갔으면서. 그때 엄마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해요. 당장은 불편해하니 나중에 잘 구슬려 봐야죠. 아들의 전화를 끊고 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상 차리는 건 물론이고 설거지나 뒷정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눈치가 보였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죠. 아무리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고 손님처럼 대해야 한다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렸어요. 당장 전화해서 명절인데 왜 며느리는 안 오냐고 따질 것도 아니고 김 씨가 혼자 고민을 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속상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아들은 중간에서 며느리 편과 김 씨의 편을 번갈아 들며 위로했습니다. 선영이가 조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따로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앞으론 제가 혼자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일단 알겠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일이면 아들만 집으로 불렀고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아들하고만 했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장가 보낸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다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 집이 많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살짝 안심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러운 미국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뭐? 미국? 그렇게 갑자기?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짧으면 3년이고 길면 6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을 아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하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한국에 안 돌아오는 거야? 한 번 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올 때마다 드는 비용도 비용이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와이프랑 같이 가거든요. 선영이도 같이 간다고? 네, 회사 그만두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미국 간 김에 영어 공부하다가 오면 좋죠 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몇 번 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들도 나름대로 미국에 갈 준비를 하느라 주말에도 시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떠나기 이틀 전에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길래 김 씨는 일부러 솜씨를 발휘해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김없이 그날에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 쪽은 포기했으니 크게 실망하진 않았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처음 일주일 정도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어떤지 잘 지내는지 먹는 건 잘 먹고 있는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건지 짧은 문자 메시지 몇 개가 전부였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김 씨는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엄마, 핸드폰 문제도 좀 있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당연하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10분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만큼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더니 아들이 이만 끊어야 한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길게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멀리 떨어지니 용건이 없더라도 수다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들은 미국에 간 뒤로 명절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사돈댁은 한 번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름 정도 지내다가 온 적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일단 남편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한번 오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김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줄까? 아니에요. 여기도 한인마트 있어서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아마 택배비가 더 나올 거예요. 여보,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아들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가 너 부르는 거 아니냐? 네, 식사 준비 다 됐다고 밥 먹으라네요. 그래, 알겠다.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들과 전화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서둘러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과 전화를 하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김없이 통화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2주가 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화가 안 온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전화해봐. 한참을 고민하다가 김 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선영이니? 잘 지냈어? 요즘 너희들이 통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아,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 별일 없으면 됐지. 알겠다. 그럼 잘 지내라. 며느리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뭔데? 저희 남편이랑 매일 전화하시는 거 솔직히 좀 그래요. 용건 있을 때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시콜콜한 소리까지 전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름 끼쳐요. 뭐? 소름이 끼친다고? 며느리도 그 말은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니, 소름이 끼친다기보다는 좀 불편하다고요. 말은 못해도 저희 남편이 매일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힘들어해요. 김 씨가 아들과 자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분씩 전화 통화하는 것이 며느리에겐 큰 불편함인 것 같았습니다. 당장 속에서 뜨거운 욕이 올라올 것 같은 마음을 간신히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난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밥은 잘 먹는지 잘 지내는지 걱정되니까 그랬던 건데.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계속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 이만 끊자.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는데도 김 씨의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가는 그 성격에 사단이 나겠다 싶어 혼자 조용히 분을 삭히고 넘어갔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번엔 김 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을 더 전화를 했고 끝까지 받지 않았더니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며칠 후 드디어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들은 바로 김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영이가 엄마한테 말실수 한 게 있다면서요? 말실수라니 그런 걸 말실수라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제가 자꾸 엄마랑 전화를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고작 일주일에 10분 정도의 전화 통화였는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참기 힘든 불편한 일이었나 싶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일인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김 씨는 아들이 거듭 사과를 하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감정의 골을 깊게 남겨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이 점점 줄었고 그 원인이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꾸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마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내 품을 떠나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더 중요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김 씨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가끔씩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와도 통화를 1분 정도로 짧게 끝마쳤어요. 아들이 3년 만에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임신을 해서 배가 이미 불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선영이랑 설날 아침에 찾아뵐게요. 선영이는 자기 친정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와? 아니에요. 이번엔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같이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김 씨는 내심 며느리가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죠. 기껏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인연을 끊자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오기 전부터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해두었고 식사부터 커피에 과일까지 전부 김 씨가 다 대접했습니다. 예전처럼 또 말이 나올 것 같아 며느리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있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희 애 낳으면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 잘 됐구나. 선영이도 몸 풀리는 대로 다시 회사 다녀야 할 것 같고요. 며느리는 애를 낳고 몇 달 만에 바로 직장을 다닌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김 씨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에게 보험 서류 처리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볼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까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더라. 아, 그래요? 제가 내일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바로 보낼게요. 바쁜데 괜히 내가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차피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김 씨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시작이셔? 진짜 당신도 적당히 좀 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아들도 깜짝 놀란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그래, 여기서 끊자. 내가 자꾸 전화해서 미안하다. 김 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심장이 쿵쾅대는 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문자가 왔지만 김 씨는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과 통화를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굳게 닫아버렸어요. 자꾸 마음을 주면 실망하고 섭섭한 일이 반복되니 이젠 차라리 남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편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이없는 일은 며느리가 출산한 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갑자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애를 못 봐주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알아보니 수술까지 해야 한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김 씨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 엄청 예뻐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제 김 씨의 마음은 완전히 굳게 닫혀버린 성문과 같아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당장 다음 주에 조리원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선영이 혼자서 힘들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 정말이세요? 뜻밖의 거절에 아들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양쪽 집이 거리도 가깝고 김 씨가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영이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겠니? 너랑 전화만 해도 그렇게 질색을 하는 앤데. 아, 엄마, 그건 말이죠. 김 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도 김 씨는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서 아들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 선영이가 얼마나 싫겠어? 사실 선영이가 먼저 부탁한 거예요. 도우미 알아봤는데 이래저래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돈 문제야. 나는 모르겠고 그동안 엄마는 너희들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았니? 이제 와서 너희 애 봐주고 싶은 생각 없어? 엄마, 너희 애라뇨? 엄마 손주잖아요. 난 그냥 남의 집 애라고 생각할 거다. 그 말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출산할 때 병원에 오란 말도 없어서 김 씨는 가지도 않고 아들이 보내준 사진만 본 상황이었죠. 그렇게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음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예민하게 굴었어요. 자신이 급할 때 나오는 이런 말보다 지난날의 행동들이 아마도 며느리의 진심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 일단 너가 힘든 건 알겠다. 그래도 애는 너희 힘으로 키워. 회사 출근을 미루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라. 김 씨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 씨는 전화를 끊기 전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너도 나중에 겪게 될 일이겠지만 너도 네 아들 결혼하면 전화하지 마라. 네 며느리 될 사람도 소름 끼치게 싫을 거 아니냐?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를 끊었는데 그제서야 김 씨 마음에 오랜 시간 눌러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밀어내는 아들과 며느리를 뭐하러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나 싶었죠. 이제야 답답한 속을 다 비워낼 수 있어서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며느리와 정을 뗀 것 같았지만 김 씨는 이제서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식은 결혼하고 나면 남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김 씨는 문자 메시지로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그 이후로 아들에게서 전화도 없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남편을 챙기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품을 떠난 자식에게 미련 두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